천박한 손으로 만든 더러운 음식을 누가 먹어? 평생 깨끗한 손으로 환자 보던 애한테 내까지 게 감히. 며느리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 손이 만든 게 무엇인지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며느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멸시받으며 살아온 여자 은서. 남편의 사업 실패 후 새벽부터 일어나 매일같이 출근하며 냄새나는 시장에서 땀과 눈물로 일군 작은 식당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오만함이 담긴 김치 한 접시가 그녀의 얼굴에 날아들던 순간 20년간 참아오던 모든 감정이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이끝을 예고하는 파멸의 통지서이자 그녀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과연 은서는 무너져가는 시댁을 향해 숨막히는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조롱했던 그녀의 천박한 손이 일으킨 상상 초월의 반전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그 운명의 끝에 남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희연 잔치가 한창인 시끌벅적한 거실에는 왁자지껄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화사한 조명 아래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잔치상은 눈이 부실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잔치상에는 은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음식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핏물을 뺀 갈비찜은 푹 익어 부드러웠고 갖은 채소를 넣어 오색 빛깔을 뽐내는 잡채는 고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는 먹음직스러운 붉은 빛을 띠며 그 맛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은서는 잔치상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벽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며 며칠에 걸쳐 준비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음식에 그녀의 정성과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기에 잔치상을 바라보니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 서여사가 은서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은서야. 매일 식당에서 일하는데 오늘 같은 날이라도 좀 쉬지 그랬니? 서여사의 말 한마디에 은서의 마음은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서여사의 본심은 사실 참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남들 다 하는 일하면서 힘들다는 생색은 남들은 직장 다니면서도 다 하는데 식당일 하는 주제에 어쩌겠어. 저게 지 팔자인 것을. 고희연 잔치의 흥겨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서늘한 바람과 함께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하얀 코트에 명품 가방을 들고 그에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까지 손에 든 채였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라도 받은 듯 시끌벅적했던 거실을 순간 정지시킨 것 같았습니다. 응급 환자 때문에 이제야 왔어요, 어머니. 혜진은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의사 가운 대신 고가의 코트를 걸쳤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와 태도에는 나는 의사라는 자부심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서여사는 그런 혜진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가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혜진이. 의사 노릇이 보통 일이겠니? 늦은 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여준 게 고맙지. 서여사의 칭찬에 혜진은 그저 우아한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혜진을 치켜세우는 서여사의 모습에 은서는 자신의 존재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한 잔치상 앞에 서 있던 은서의 모습은 방금 도착한 혜진의 화려함에 가려져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잔치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은서에게 물었습니다.
채언니, 이 모든 걸 직접 다 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은서에게로 향했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자 혜진은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은서를 벌레 보듯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잔치상에 놓인 갈비를 집어들더니 한 입 베어 물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식탁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갈비가 너무 질겨요? 이것도 음식이라고 엄마 생신상에 올린 거예요? 차라리 저한테 말했으면 워커힐 영월관에서 사왔을 것을 이것도 음식이라고. 매일 식당에서 요리하는 주제에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제가 신라 호텔에서 그냥 우리끼리 먹자고 했잖아요. 이것도 음식이라고. 은서는 혜진의 막말에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며칠 밤낮으로 쏟아부은 정성과 노력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의 눈물이 핑 돌면서 몸이 부르부르 떨렸죠. 그 순간 혜진은 김치 접시를 들고 한껏 비웃으며 은서의 얼굴을 향해 장난치듯 던졌습니다. 은서의 얼굴에 김치 국물이 묻고 배추 조각이 머리카락에 뒤엉키는 그 순간 모두가 숨죽인 채 은서를 일제히 보며 정적이 흘렀어요. 아, 손가락이 미끄러졌나? 김치가 왜 거기로 날아갔지? 언니 김치 좋아하니까 많이 먹어요. 아, 옷에 김치 국물 떨어져서 짜증나네 정말. 그 순간 시어머니 서여사는 오히려 혜진을 두둔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혜진이 옷은 괜찮니? 지난번에 갤러리아에서 산 거 아니야? 너는 뭐하니? 괜히 우리 혜진이 옷 얼룩 생기기 전에 빨리 닦을 거 가져와. 말뚱말뚱 서 있지 말고. 매일 환자 본다고 피곤한 애 입맛 하나도 못 맞추고. 신경 거슬리지 말고 가서 커피나 타와라. 서여사의 그 말 한마디에 은서는 20년간의 인내와 희생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졌고 은서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붉은 김칫국물, 은서의 굳게 담은 입술, 은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0년의 세월을 향한 모욕이었고 쌓아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집단 폭력이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온 은서의 모든 세월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서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날은 남편 도윤의 사업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였습니다. 도윤은 어두운 얼굴로 집에 돌아와 여보 미안해. 우리 다 망했어라고 말했고 은서는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서의 어린 시절 전기세를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밥을 먹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결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 초 도윤은 딱 1년만 같이 고생하자 내가 성공해서 당신 어깨에 힘들어가게 해줄게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은서는 그 말을 믿고 경영학과 수석 졸업장, 대기업 최종 합격이라는 인생의 티켓, 그리고 그녀의 꿈까지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은서에게 집안의 기둥이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은서는 가슴 벅찬 채로 결혼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초기에는 순조로웠지만 세상은 가혹했고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컸습니다. 매출이 줄고 직원들이 떠나며 거래처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도윤은 말수가 줄어들고 눈빛에서 빛이 사라졌으며 밤새 술에 절어 돌아오는 날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비청산 요구서, 카드 연체 고지서, 임대료 미납 독촉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은서의 가정은 지옥 같은 현실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전세 계약은 연장하지 못해 보증금 일부마저 떼이며 쫓기듯 나와야 했습니다.
아이의 학원은 끊겼고 시어머니의 병원비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말없이 은서를 바라볼 뿐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오로지 자신만이 이 집안의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은서는 내가 무너지면 이 집도 무너진다고 결심하고 작은 가게 하나를 얻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구석진 자리에 은선의 밥상이라는 허름한 간판을 달았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지만 은서의 모든 희망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장사는 처음이라 새벽 4시에 시장에 가야 한다는 것, 식재료를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무, 배추, 파, 고기, 생선 등을 손에 쥐어보고 저울에 달아가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손등에는 물집이 잡히고 칼질이 익숙하지 않아 배이기 일쑤였습니다. 주방에 처음 서던 날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시장 한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자리 잡았던 은선의 밥상은 소박했지만 은서에게는 생존이자 희망이었고 하루하루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간판은 중고 목수에게 반값에 부탁했고 식탁은 아는 분이 쓰던 것을 얻어왔습니다. 냄비 하나, 프라이팬 하나부터 시작했지만 가족의 생계와 아이의 학비, 남편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기에 은서의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손님이 한두 명에 불과했고 현대적인 푸드코트 식당들 사이에서 허름한 가게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꿋꿋하게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직접 국을 끓이고 반찬을 무쳤습니다. 신선한 재료, 정직한 손맛,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은서가 내세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중년 아주머니 손님이 들어와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맛있게 비우고 이 집 밥 엄마 같네요. 내일 또 올게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은서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날 밤 가게 장부를 보며 울었을 때 매출 기록보다 엄마 같아라는 말이 더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손님은 서서히 늘기 시작했고 시장 상인들과 인근 사무실 직원들이 찾아와 줄을 섰습니다. 반찬만 사가는 손님도 있었고 김치 담그는 법을 묻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은서는 정성스럽게 응대했습니다. 김치 하나라도 더 맛있게, 나물 하나라도 더 싱그럽게 만들기 위해 매일 밤 레시피 노트를 적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칼자국이 있었지만 은서는 아프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밥을 먹고 사람들이 힘낼 수 있다면 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몇 년이 흐르자 은선의 밥상은 시장에서 소문난 밥집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오고 방송국에서 지역 맛집 코너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택시 기사들도 김치가 아주 끝내준다며 소문이 났다고 말할 정도로 은서의 김치는 그녀만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배추는 당일 수확한 것만 골랐고 절이는 시간, 양념 재우는 온도, 숙성 일자까지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은서의 노력을 몰라주었고 명절이나 제삿날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항상 새언니, 아직도 그 시장통에 계세요? 엄마가 창피하다고 말도 못해요라고 은서를 모욕했습니다. 은서는 웃으며 네, 덕분에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남편 병원비도 내고 있죠라고 대답했지만 돌아온 것은 비웃음뿐이었습니다. 혜진은 우리가 평생 깨끗한 손으로 일해서 산 거 알죠? 그 손으로 번 돈은 아무리 많아도 더럽기만 하다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은서는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 참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생각에 꾹 참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박람회에 참가하여 김치와 반찬을 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가 은서의 음식을 시식하더니 대표님, 혹시 이 음식으로 브랜드를 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라는 놀라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때 은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한 밥장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 모든 출발이 자신의 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거칠어진 손이 가족을 지켜왔고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손은 천박한 손이 아니라 삶을 일으킨 손이었습니다. 김치 국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차가운 감촉에 은서는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의 모욕적인 말과 서 여사의 편파적인 태도는 은서의 20년 인내, 희생, 그리고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거실의 모든 가족이 침묵했고 아무도 은서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지켜온 시간이 그들에게 단 한순간도 고마움으로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고자 했던 은서의 간절한 기대는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뺨에 흐르는 김치 국물도 닦지 않은 채 앞치마를 벗어 의자 위에 단정하게 접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서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가지런히 꽂힌 철제 바인더 안에는 은서가 20년간 몸으로 쓰고 땀으로 쌓은 인생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혜진 씨. 아까 저에게 말씀하셨죠? 천박한 손으로 만든 음식 더럽다고. 혜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고 서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불길함을 느꼈는지 가족들의 자세가 달라졌고 그들의 무표정 뒤로 불안과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가볍게 서류철을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손이 만든 게 무엇인지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은서는 서류철을 펼치며 첫 장을 꺼냈습니다. 가족들에게 15년 동안 운영해온 프랜차이즈 식당 체인 민간의 주식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었습니다. 혜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간회라고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은서는 담담하게 네, 민간회요. 지금 전국에 27개 지점이 있고 연 매출은 약 42억 원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서 여사는 잠깐만. 그게 무슨 언제 그런 걸 했다고? 라며 은서의 말을 끊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서류의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세무서 발급 매출 증명서와 가맹점 계약 서류, 납세 실적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은서가 밥장사나 하는 천한 며느리가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업가라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은서는 서류를 펼쳐 보이자마자 가족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혜진은 턱이 떨리고 서 여사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들의 반응을 무시하며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아파트 대출금 혜진 씨가 갚아주고 계신 줄 아셨죠? 은서가 조용히 묻자 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는 서류철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이 인쇄된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자동 이체된 내역입니다. 그제야 서 여사는 자신이 믿고 있던 진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닫는 듯 했습니다. 은서는 이어서 혜진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혜진 씨, 7년 전 미국 유학비 기억하시죠?
혜진은 당황하며 고개를 돌리고 그건 내가 병원에서 번 돈으로 라고 변명하려 했습니다. 은서는 그런 혜진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아니요. 여기 보시면 시어머니 통장에서 혜진 씨 통장으로 들어간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바로 제 식당 매출에서 모은 자금입니다. 혜진의 표정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고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덜덜 떨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거실은 숨소리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도윤은 식탁 뒤편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서 여사는 충격과 배신감에 입술을 꾹 다문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이 순간 자신이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되갚는다는 시원함과 동시에 이토록 무의미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에 대한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서 여사는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 은서야? 라고 물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가 아니라 어머니, 지금이니까요. 지금까지는 가족이니까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얼굴에 던져진 김치 한 접시에 20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은서의 단호한 말에 혜진은 벌떡 일어서며 거짓말이야. 이건 다 조작이야. 엄마, 새언니가 우리 이간질하려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은서는 그런 혜진의 반응에 미동도 하지 않고 서류철의 마지막 장을 꺼냈습니다. 혜진 씨, 이게 뭔지 아세요? 은서가 묻자 혜진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시어머니 명의로 된 예금 통장에서 당신 명의로 매달 빠져나간 이체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진행된 이 금전 이체에 대해 조사 의뢰를 넣은 서류죠. 서 여사는 벌떡 일어나 혜진의 팔을 잡고 혜진아, 이게 무슨 소리니? 정말이야? 엄마 몰래 내 돈을 뺐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혜진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올라오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혜진은 난 그냥 잠깐만 빌린 거야.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다고라며 변명했지만 은서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요? 어머니 통장에서 매달 300만 원씩 4년간. 그게 잠깐이었나요? 그 돈으로 아가씨가 산 고급 가방, 새 차, 해외여행 사진 다 남아있더군요. 서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멍하니 거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그 표정은 충격과 배신,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제야 서 여사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서는 마지막으로 서 여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천박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 집을 20년간 지켜온 사람입니다. 아무도 제 편 들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 자신을 지켜내는 날입니다. 은서는 서류철을 천천히 덮고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려 해요.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은서는 조용히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무너지는 것은 은서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서 여사는 은서야,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치를 던질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서 여사가 은서가 서류철을 펼치자 비로소 울먹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앞에서 은서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단 한 번도 이 집에서 제 몫을 챙긴 적 없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위해 울어주지 않을 때도 저는
매일 밤 제 손으로 밥상을 차리고 당신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뺨을 때린 건 김치가 아니라 20년 동안 제가 믿었던 가족의 손이었습니다. 은서의 말에 서 여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의 잔치는 이름만 잔치일 뿐 그 누구도 음식을 들지 않았습니다. 상 위에 가득한 음식들은 오직 은서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을 더럽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한 입도 먹지 못한 채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자리를 정리하며 조용히 이제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나 은서야 제발 우리가 다시 잘해볼 수는 없는 걸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잖아라고 애원했지만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제가 참았던 20년은 지금 당장 기억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다 잃었습니다. 자존감도 건강도 그리고 믿음도요. 도윤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은서는 마지막으로 서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제가 지켜왔습니다. 당신이 혜진 씨 병원비를 대셨다고 믿으셨을 때 제가 대신 병원비를 냈습니다. 당신이 생필품이 떨어졌다고 하셨을 때 제가 몰래 주소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단 한 번도 생색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은서의 말에 서 여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뺨을 때린 건 김치가 아니라 20년 동안 제가 믿었던 가족의 손이었습니다. 그날 은서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나섰고 가방 안에는 서류철 하나, 도장 하나, 그리고 접히지 않은 은서의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은서를 따라오지 않았고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조용한 발걸음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지만 은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서는 민간의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은 은서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존중했고 은서의 손은 이제 하루 매출 수천만 원을 움직이는 결정을 내리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시댁 쪽에서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 여사의 생활비가 끊기자 관리비와 보험료가 체납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병원에서 징계를 받고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병원 측에서 횡령과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자 결국 잦은 사퇴 형식으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병원의 평판이 좋았기에 혜진의 이탈은 곧 언론에도 소식이 나갔습니다. SNS에는 익명의 폭로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고 혜진은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서 여사는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에 외출을 삼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혼 후 휴직계를 냈다고 하며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혼자 낡은 오피스텔에서 매일 밤 술을 마신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도윤이 미안해. 지금에서야 내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알았어. 은서야,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은서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란 걸 알았지만 그 진심은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은서에게 그렇게까지 해서 얻은 자유, 행복하신가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 은서는 늘 한참을 멈추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때론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를 반추하게 만들기에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은서는 지금 행복합니다.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은서를 미소 짓게 합니다. 얼마 전 은서의 브랜드 민간회가 지역의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때는 그냥 주방에 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주방에서 흘린 땀방울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가정을 지탱하는 힘이었고 삶을 지키는 기술이었습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은서와 같은 눈빛을 가진 여성들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은서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제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 여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은서야 엄마가라고 곱게 써내려간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은서가 떠난 뒤 혼자 밥을 해보았지만 아무리 재료가 똑같아도 은서의 손맛이 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다. 내 손은 천한 게 아니었고 엄마가 참 어리석었다는 걸. 이제야 용기 내어 편지 보낸다. 엄마도 늙었다. 혹시라도 엄마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한번 내 목소리 들을 수 있을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편지를 읽고도 쉽게 전화를 들지 못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은서는 처음으로 그 시절을 온전히 놓아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든 손으로 은서는 자신의 뺨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김치 자국이 아닌 따뜻한 용서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이름을 바꾸고 작은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근무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서는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도윤은 다시 한국에 들어왔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우연히 공항에서 도윤과 마주쳤을 때 서로 말없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손엔 작게 포개진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속에는 은서가 좋아하던 곶감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말없이 스쳐가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지만 말보다 더 큰 작별이었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은서는 누군가의 엄마입니다. 늦은 나이에 입양한 아이가 은서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은서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속에는 살아온 모든 이야기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은서는 이제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은서는 오늘도 거울 앞에서 은서야 고생했어. 그 시간들을 버텨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눈치 보며 짓는 미소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에게 보내는 찬란한 미소입니다. 이제 은서는 진정한 품격이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에서 비롯되고 사람을 향한 존중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지켜주는 사랑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